예, 7월 28일 화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 소식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 매우 잦죠. 저희가 이 저작권 문제로 그 사진을 준비하진 못했는데 어제 야당 의원들 질의 와중에 추 장관이 자리에 앉아서 이 책상 밑으로 염주를 이렇게 굴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더군요. 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쓰고 있네 하고 팡 터진 겁니다. 정말 참기 힘들었구나 싶더군요. 자, 저희 시청률도 팡 터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현장은요. 슉! 먼저 이면 합의서 검증부터 발목 잡힌 박지원. 슉! 다음은 법사위 뒤엎은 한마디. 아까 소개해드렸죠? 소설 쓰시네. 슉! 마지막 월북 탈북민 군 감시장비 포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자리엔 이종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네. 이종훈 해설위원 나오셨을 때 네. 시청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저희가 한 주간의 시청률 추이를 분석을 확실히 해가지고 정말 오늘만큼 뭔가 보여드리겠다. 예,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예, 앞서 소개해드렸죠. 소설 쓰신의 법사위 아수라장입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현장,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제가 거의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보았어요. 아이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인사 발령 한 번씩. 누구야? 예, 감정이 격앙돼요. 여기서 질문하는 게 저 뭔데? 반대편에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우리 김 의원님 참전을 뭐 하는 했어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국회의원장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료를 안 주고 그거를 제시하면서 질문해야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참 이게 차관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지금 차관님에 대한 모욕도 된 겁니다.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 제의 좀 시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금 저 질의 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지금 정해 타이밍 좋았어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무슨 권한으로? 조수진 의원이 또 네, 같은 초선인데. 네. 나가서 반말하고 탁지더라고 이게 이 시킨 사람입니까? 자, 저기 이제 바깥에서 조수진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반말하고 손가락질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뭘 정기합니까? 정기하다니요? 지금 나이로 물론 나이는 뭐 조수진 의원이 많죠. 본인이 다시 한번 하세요. 이걸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기영 법무차관의 차관 영전, 네.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지에서 미복귀 이 수사를 봐준 덕분 아니냐라고 이제 윤한홍 의원이 딱 질의를 하니까 소설 쓰고 있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고기영 차관이 이제 지난 1월에 동부지검장이었는데 동부지검장일 때 이제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담당 그 지검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차관으로 영전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추 장관 아들 수사한 것 때문에 지금 그걸로 간 거 아니냐? 아들 수사를 봐준 것 때문에. 봐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분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설 쓰지 마시라.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전직 5선 또 여당 당대표도 지냈고요. 1996년 15대 때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윤한홍 의원, 재선 의원이고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거 보면은 어딜 감히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솔직히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아, 어렵죠. 사실은 그 법사위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야당 의원들이 좀 거칠게 질문을 하더라도 장관들은 예의를 갖춰서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지금 김남국 의원님이 나오는데 또 이 싸움이 커진 게 네. 최연소 법사위 최연소 김남국 의원이 참전하면서 네. 젊게 하세요, 참신하게 하세요까지 나왔단 말이죠.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참신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거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서 핵심을 찌르는 말 어제 하나 했어요. 여기가 법사위인지 국방위인지 정쟁의 장소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경도 국방장관에게 계속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물었고, 아, 정경두 국방장관도 저 자리에 있었군요. 예, 군사 법원 관련된 그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군사 법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딴 걸 묻는다. 네. 아. 자, 그리고 이제 이 정회가 끝나고 다시 속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들 의혹 공방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 특권 뒤에서 숨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에 맞는 책임도 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그런 비방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 추장관 말이죠. 네. 아, 지금 나오는데 말이죠. 대정부들 때도 아들 문제 나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긴 어록이 그래서 어쨌다고. 얘도 이거 있었단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지금 김태훈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거든요.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추 장관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내 아들 신상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 이렇게 세게 말씀했다. 근데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사건과 제 아들을 연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래서 어쨌다고가 나오는데 추 장관의 어떻게 보면 강단 있는 모습, 센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반대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 장관이 태도가 왜 이러냐. 그렇죠. 뭐 태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들 논쟁이 어제 네. 또 저도 법사위를 계속 지켜봤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야, 그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소설 쓰네라는 말을 들었는데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참. 법무장관이 소설 쓰네요. 소설 쓰네. 도 아니고. 소설 쓰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 못 살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못 살. 그만해 좀. 장관 대화 나중에. 해줄게 내가. 이거 갑자기 뭐. 아니 맨날 내는 아들 문제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겠어. 네. 뭐야 이거. 김남국 의원 자,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네. 장제원 의원 아들 얘기에 얼음이 됐다 뭐 이런 제목까지도 뽑아놓은 바로 그 장면이었는데 그렇게 볼 또 사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종민 의원이 훅 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재원 의원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장의원 같은 경우에 아들이 이제 유명 래퍼 출신의 그 장영주 씨 노엘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해 9월에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런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또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가 미진하다. 3개월을 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영준 씨 수사도 3개월을 넘겼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튼 뭐 이 추 장관 발언의 파장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천막이라는 표현도 썼네요. 이게 태도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인품이 천박한 것이다.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국회를 못 오겠다. 자신이 20년 이상 몸담아온 국회를 못 오겠다. 국회를 향해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해석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근데 추 장관의 지금 태도는 분명히 지금까지 장관들이 보여준 태도와는 달라요. 달라요. 예. 예. 다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선 의원 출신이고 당 대표도 지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네. 다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늘공 네. 계속 그냥 그 공직 생활을 했던 그런 공무원들 출신 장관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많이 다르죠.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공이 있고 베테랑이잖아요. 음. 베테랑 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니까 그 야당 의원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잠깐 이게 또 정회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위 회의에서 말이죠.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자, 분 원 부분을 잘 보세요. 갑자기 쓰러집니다. 카메라를 붙잡고 예. 지금 한 분이 쓰러지시죠? 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상정 의원실의 보좌진이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좌진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그렇죠. 취재진으로 알려졌었는데, 심상정 의원실의 네. 예, 비서분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가로로 쓰러진 거 아니냐. 심의원실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길래 이런 얘기까지 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로는 아니라고요. 심상정 의원실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금방 가로는 이건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기 왜 쓰러진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좌진이 쓰러지면서 잠시 정회가 됐고 예. 심의원을 비롯한 여러 진선비 의원 등 예. 부축해서 여성 의원들이 부축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현장 국회였고요. 다음 현장은 바로 어제였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야당의 반응 심상치 않은데 왜 그럴까요?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자, 말 4번 바꿔 임명 보류해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오늘 아침 먼저 그 전에 속보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네. 예, 그 미래통합당이 없는 가운데 단독으로 인사청문 네. 보고서를 채택을 했죠. 자, 미래통합당이 오늘 아침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국회로 가보시죠. 예, 뭐 저희 국회 본청 모습이 저렇게 보이고요.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일패. 예. 요즘 그 뭐랄까요 백드롭이라고 하죠 저기를. 그러니까 백드롭의 글자 그리고 문구들로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지금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들어보시죠.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된다. 확인도 안 하고 임명할 경우에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박지원 후보자의 어제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말이 4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어제 주호영 대표가 처음에 유면 합의서를 들었을 때 즉답은 사실이 아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 과정 중에 조금 톤이 바뀌어가지고 기억나지 않는다. 오후에 다시 질의했을 때는 위조다. 저녁 먹고 비공개할 때는 논의는 했다. 정리하면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위조다. 논의는 했다. 이렇게 답변의 초점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는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30억 불, 25억 불, 또 5억 불 이렇게 30억 불 이면 합의 확인하기 전까지는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 한다. 네. 부적격이다. 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네. 말을 그것도 4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왔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박지원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청문회를 참 많이 해봤던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입장에서 한 4번의 저런 그 말바꿈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저 4번의 말바꿈을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좀 더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벽이 어떻게 보면 막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런 평가가 좀 많았죠, 오늘 아침에. 자, 그러면은 이 박지원 후보자가 진짜 말을 바꿨는지 아닌지 어제 이 청문회 현장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6.15 평양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만 띄워봐. 하나만.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고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무슨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보신 것처럼 박지원 후보자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관여를 했냐? 안 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본인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종이 서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저 서류를 들고 있는데 그게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자신에게 전직 공직자가 찾아와서 준 거다. 확실한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누군지 밝혀라. 예.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5억 불이라고 5억 불 그 문서 또 다른 문서였죠. 네.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게 바로 말씀하신 그 비밀 합의서라는 건데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죠. 예. 정리하면 이거죠. 처음 질문이 왔을 때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아니다. 않는다. 위조다. 논의는 했다. 이렇게 네 번의 답변을 받겠다는 게 이제 통합당의 주장인데 일단 박지원 의원은 계속적으로 허위다. 날조된 것이다. 자, 이런 그런데 이제 입장을 이 보였죠. 박지원 후보자도 상당히 궁금해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 저 문서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밝히기로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걸 보여주면서 청문회 때 이걸 좀 문제 삼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출처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익제보잖아요. 네. 그런데 박지원 후보는 그 공무원이 누군지 밝혀라. 그런 문서는 허위고 날조된 건데 누가 그런 날조된 문서를 들고 갔는지 알아야겠다.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오히려 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예. 반대로 지금 또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또 공세가 또 역전되는 그런 오늘 모습이에요. 입장문을 내서 그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네.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제 이런 일 때문에 통합당이 임명을 유보하라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오전 상황까지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예. 저 문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문서가 있을 것이다. 국정원에서 확인하고 가자. 예. 지금은 유보하자. 예. 이런 입장을 지금 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또 민주당은 일단 뭐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으로 채택을 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약간 좀 상황은 종료가 됐지만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조금 갸웃하는 모습이 나왔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왔어요.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소수 의견으로 나왔는데 사실 김홍걸 의원 어제는 또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박지원 후보가 적임자냐라고 묻는 질문에 글쎄요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15 정상 합의 때,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의 카운터파트였던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게 적임자인지는 약간 좀 갸우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민주당의 이제 김병기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김병기 의원이 이야기했던 걸 들어보면 민주당은 이미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굳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굳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밀어붙였죠. 네.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지원 후보자랑 김홍걸 의원이 생각만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그런 또 얘기도 전해드리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 월북 사건의 전말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월북 현장 더 무삭제판입니다. 자, 월북한 그 김모 씨 마지막 행적을 따라서 강화도로 한번 가 보시죠. 자, 지금 강화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뭐 철책이 쭉 저렇게 해안을 따라서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자, 저기 가리킨 저쪽
날이 흐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저기가 뭐 북한 땅이잖아요. 개성이에요, 개성. 그렇습니다. 여기 뭐 날이 맑으면 보일 수 있어요. 예, 저희 뭐 그렇게 딱 봐도 멀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예. 자, 바로 저기입니다. 문제의 그 배수로. 배수로. 예. 자, 배수로 통로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북한을까지 가서 네. 헤엄쳐 갔다는 거잖아요. 저기 이제 허리를 굽혀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하. 가로 세로 1m 정도 되거든요. 1m. 그러니까 성인 남성 같은 경우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는 이제 철조망이 막혀 있습니다만 배수로를 빠져나오면 곧바로 한강과 연결되고 맨눈으로도 북한을 볼 수 있을 정도고 아하. 또 특히 이제 저 물때를 잘 계산해서 타면 들어가면 수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물살에 밀려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가 있다고. 튜브 같은 거 가면. 예. 실제로 월북자가 물안경을 챙겨갔어요. 하하, 이런. 자, 오늘 마침 이 국회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 배수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깐 그 장면 보시죠. 네. 그 배수로에 철망 같은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철근으로 이 마른 목골에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윤형 철조망을 감아 놔서 일단 차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월북자가 자기가 자르고 넘어간 겁니까? 그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 그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몸무게 54kg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예. 그 인원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물 훼손된 흔적은 없는데 몸이 그 야유에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장애물 자체를 잘못 만드는 건네, 그죠? 그럼 장애물 자체를 잘못 만드는 건네, 그죠? 자, 그 배수로 근처에 네. CCTV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왜 못 봤을까요? 뭐 제대로 감시 못한 거죠. 명백한 실책입니다. 아하.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도 얘기했지만 이게 네.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아하. 명백한 실책이에요. 자, 이게 보통 이런 일 터지면 제일 불안한 건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 지역 주민분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잠깐 얘기 좀 들어보시죠. 지내시면서 이쪽으로 수영 쳐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어요? 여기는 수심이 넘어도 못 나가. 근데 물론 이거 물로 해갖고 절로 갔는지 몰라도 저기 넘어가 개성 아니에요. 개성이라고 나 좋은 나라 송악선도 다 보여요 여기서. 근데 뭐 여기서 가는 거 3km밖에 안 되니까. 예, 마음 먹고. 저부 월북자가 수심까지 아니, 그런데도 물때까지 물살이 계산해서 교정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 어차피 자기가 내려올 내려올 때 때, 저기로 네, 내려왔어요. 네. 저희도 처음에 나 교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수사랑을 발표하니까 여기도 여기. 네,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는 꽤 멀어가지고 초소도 가서 그게 제가 말을 근데 들어봤더니 저 초소하고 그 배수로가 1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수심이 많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경계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경계 실패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새벽 우리가 시간에 그래요.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새벽 시간에 경계가 느슨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월북자가 알았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황당해요 이거. 너무 초소 바로 앞이라서. 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어머나 이런 거야. 실제로 이제 경비를 계속 쓰긴 하죠. 근데 요즘은 밀밀이 나오고 이거 CCTV가 군데군데 다 있잖아요. 돌아가는데 주민분도 말씀하셨는데 CCTV를 너무 믿고 있다. 아, 너무 나태하다. 너무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죠. 운이 나쁘고 네. 지금 뭐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넘어올 거란 생각조차도 못했다. 아, 글쎄 이게 정말 등잔 밑이 없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아까 인근 주민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경계 보초를 썼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 뭐 운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기에 감시 초소가 있었고 CCTV가 있었다면 저런 행동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CCTV 설치하고 감시 초소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백한 실책이다. 아니, 그러니까 사후 확인만 할 거면 CCTV를 뭐하러 그렇죠. 다니는 거예요? 예. 이건 미리 경계한다는 건 잡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배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김 씨의 가방이. 근데 거기 48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한 그 영수증이 가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갖고 갔을까요? 환전을 해서? 달러는 북한에서도 귀하잖아요. 아,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 아하. 그러니까 중국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월북자인 김 씨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가야 자기가 좀 그
좀 뭐랄까요,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서 또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걸 이제 북한 노동당 간부나 뇌물로 이렇게 아하. 좀 주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계산된 행동으로서 환전을 하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어제 뭐 북한 당국에서 이 사람이 코로나 의심 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서는 방역을 한다고 지금 뭐 정말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어제 조선중앙TV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된 소식에 접한 온 나라는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방역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시안의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 동인민반들에 이르기까지의 개성시를 다녀온 출장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격리장소에 격리시켜놓고 의학적 진찰을 면밀히 해서 조기에 철저히 차단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평양 개성사의 그 김정은 위원장 근황이 또 네. 어제 공개가 돼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그 군 간부들한테 무슨 또 선물을 줬잖아요. 권총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백두산 권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백두산 권총이라고 예, 예. 해서 이제 권총을 선물했는데 자, 그 내용 잠깐만 들어보시죠. 예, 보여주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 공화국 무력의 주요 지휘 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수여식장에 나오셨습니다. 믿음의 징표로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뜻깊은 백두산 기념 권총을 지금 직접 나오네요. 네. 수여하셨습니다. 사인이 들어간 거죠. 아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판이에요. 아, 한정판, 네. 리미티드. 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권총이기도 하지만 또 서명이 들어가 있는 아하. 리미티드 한정판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아, 뭐 그러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뜻깊은 선물. 영광이죠, 영광. 갑오로. 네. 예. 저쪽 입장에서는 또 경매로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인이 네. 나옵니다. 예. 네, 지금 자, 아무튼 어제 그 스틸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다들 이제 그 총을 받고서 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총구를 딱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 나오네요, 지금. 예, 한 사람만 네. 스틸 사진을 딱 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총구가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저 사람 괜찮을까 네.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장성들인데 좀 뭐랄까요, 좀 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각이 좀 그러니까 팔각도가 예. 좀 어설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아무래도 뭐 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북한 같은 경우 제식 각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북한 상황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지금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딱 이거죠, 뭐. 네. 예, 박지윤, 최동석 설명해 주시죠. 일단 프리랜서 아나운서 박지윤 씨 그리고 박지윤 씨의 남편이죠. KBS 아나운서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탄 차량이 음주운전자가 모은 역주행 트럭과 고속도로에 충돌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찔한 사고였어요. 예. 왜냐하면 가족들 4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뭐 여름 휴가 갔다 오고 부산에서 여름휴가 보내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많이 다쳤답니까? 네, 목tum표 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목tum표 다쳤고 그리고 박지윤 씨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지금 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예. 큰 부상이 아니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예.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큰 사고를 해줄 뻔했거든요. 차량 보닛이 완전히 종이장처럼 구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차가 쾅 부딪히고 나서 막 차가 막 90도 가까이 막 회전을 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 대형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근데 저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들이박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 두 분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부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온다는 또 예보가 있더라고요. 다들 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